오디오 체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화면하고 오디오 잘 들리시면 채팅창에 8 5개, 88888 한번 쳐주세요. 8 5개. 네, 감사합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중간고사 리포트는 지금 전원이 다 제출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그 역량개발센터에서 좀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소개서를 여러분들 그 드림패스에 추가적으로 입력을 하셔가지고 좀 저장을 해 놓으세요. 저한테 추가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어, 자기소개서를 5월 31일까지 작성을 하셔가지고 세이브를 해 놓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림패스에 들어가셔가지고 좀 파일을 업로드 해 놓으시고 5월 31일까지 세이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는 그 글로벌 청년 사업가 양성 과정 박창욱 전무님이 오셔서 어, 아세안 해외 취업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도 지금 뭐 베트남이나 미얀마, 인도네시아, 태국 요 4개국에 지금 나가서 그 취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원대학교 글로벌 창업대학원 김영환 교수님께서 삼성전자 그 R&D 직무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김영환 교수님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가 지금 그 수원대학교 김영환 교수님 그 연구실에 와 있는데요. 어, 삼성전자에서 그 무선사업부 수석 연구원을 하셨고요. 독일의 아엔 공과대학교 전자공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에서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좀 채팅창에 수업 중에도 좀 많이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그 김영환 교수님 여기 수원대학교 글로벌 창업대학원 그 연구실에 있는데요. 우리가 그 오프라인으로는 지금 뵙지 못하지만 김영환 교수님 그 소개를 해드릴 때 좀 큰 박수로 짝짝짝 한번 채팅창에 한번 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환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영환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삼성전자 직무 역량 기업 분석 취업 실전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삼성전자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했는데요. 그 삼성전자의 뭐 다양한 어떤 삼성전자에도 다양한 또 그 분야가 있어요. 뭐 연구소도 있고 사업부 같은 경우도 이제 무전사업부에서 핸드폰 만드는 그 사업부도 있고요. 반도체 만드는 사업부도 있고 그다음에 TV나 뭐 가전 쪽도 있고요. 뭐 상당히 많죠. 근데 저는 삼성 종합기술원이라고 그래서 가, 연구소에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DMC 연구소라고 해서 삼성전자의 중앙연구소 역할을 하는 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무선사업부, 연구소가 아닌 직접 사업하는 쪽, 사업 개발이죠. 제품 개발하는 쪽도 있었고, 그래서 다양한 뭐 삼성전자의 또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은 다양하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직무라는 의미를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담당자에게 맡겨진 임무죠. 그래서 어, 직무라는 게 이제 영업 파트도 있고, 마케팅 파트도 있고, 기획, 인사, 재무, R&D 상당히 많습니다. 응? 응? 여기는 가능. 자, 화면이 지금 잘 보이나요? 직무 이해라고 라고 하는 화면이 보이면 한번 채팅창에다가 한번 1번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직무 이해라고 돼 있는 부분. 오케이, 됐습니다. 잘 넘어갔네요. 그러니까 직무라는 게 이제 자기의 맡은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업부에서도 이제 다 있겠죠. 마케팅 영역 분야도 있고, 기획도 있고, 인사도 있고, 재무도 있고. 그 직급이라는 게 또 있죠. 대리, 과장. 드라마 보면은 일반적인 연구소가 아닌 쪽은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연구소 같은 경우는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4년 전부터, 한 3년 됐죠. 3, 4년 전부터 부르지를 않아요. 뒤에다가 직급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선임, 이선임 이렇게 옛날에 불렀었는데 김책임, 김수석 이렇게 불렀는데 그렇게 부르지 않고 님으로 그냥 붙여줘요. 그러니까 그 직급을 붙여주면은 약간 수직 관계의 어떤 문화가 형성이 되니까 일부러 그걸 붙이지 않게끔 유도를 해서 지금은 많이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면은 고참 부장 옛날에 이 부장님, 이 부장님 했는데 무슨 님으로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상당히 조직이 유연화돼 있고 수직 계열 수직화돼 있지 않게끔 계속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한국에서는 선도적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직책이 있어요. 이런 거 외에도 어떤 팀을 이끈다 그래서 팀장도 있고요. 랩을 이끈다 그래서 랩장도 있고요. 그래서 수석이 랩장을 맡을 수도 있고요. 책임이 랩장을 맡을 수도 있죠. 파트장, PM, BL, 이렇게 PL, 이렇게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부분이 있죠. 상품을 대부분 우리나라는 상품을 만드는 쪽이니까 상품 만들기 전에 상품 기획도 해요. 상품을 기획합니다. 기획한다는 의미는 소비자가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를 먼저 사전 조사를 해요. 그래서 상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어떤 모양이, 어떤 기능이 들어가야 될지 이런 것들 다 체크를 합니다. 상품 기획을 하고요. 당연히 상품 기획을 했으면은 개발해야 되겠죠. 그죠? 서비스가 대부분 상품이라는 게 이제 요즘은 서비스도 많죠. 어떤 서비스, 앱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 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 하드웨어적으로 딱 잡히는 그런 제품도 있겠죠. 상품 개발을 해야 되겠죠. 이걸 내서 그걸 어떻게 개발할지 또 이제 얘기해야 되고, 뭐 개발했으면은 이제 대량 생산을 통해서 할 때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필요한 어떤 그걸 만들기 위해서 구매나 그걸 기술을 선도적으로 연구하는 어떤 R&D 조직이 있습니다. 만들기 전에 상품을 만들었다 이걸 통해서 만들었다 하면은 만들었으면은 상품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죠? 마케팅이 있고요. 어떻게 판매 전략을 세워서 판매할지도 있고요. 그 물건들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재고 관리라든가 유통을 해야 될지 여기도 상당히 비용이 이걸 잘못하면 아무리 잘 만든 어떤 제품도
상당히 이제 안 팔리고 재고로 남을 수도 있죠. 그래서 재고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사후 관리, 그죠? 사후 관리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회사라는 데가 뭐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과들이 이제 다들 합니다. 그래서 뭐 엔지니어뿐만 아니고 공대뿐만 아니고 뭐 마케팅 부분에는 이제 뭐그 경상계 쪽 있고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과가 전체 다 필요하겠죠. 다 필요합니다. 회사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직무를 보면 마케팅 부분 상당히 세세하게 지금 잘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마케팅이나 세일즈 부분도 있고요. 해외, 국내, 해외 다 있고요. R&D 조직도 많고요. 그죠? R&D 조직도 있고 프로덕트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만들지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죠. 인력도 들어가야 되고, 뭐 돈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어떤 리소스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았을 때 거의 전 과가 여기 다 해당이 됩니다. 뭐 전자회사라고 그러지만 R&D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뭐 심리학과도 필요하고요. 여기 인사 같은 경우도 심리학과도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전자회사지만 문과들 요즘 뭐 취업이 안 된다고 그러지만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큰 기업이면 기업일수록 다양한 어떤 전공자들이 모여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내가 어디에 포지션을 해야 될지 이런 거 고민을 좀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뭐 자, 삼성전자 한번 소개를 한번 드려볼게요. 삼성전자가 지금 본사가 우리가 강남에 있는 쪽이 삼성 전 본사는 아니에요. 여기가 삼성 전체 그룹의 본사이긴 하는데 삼성전자 그룹은 수원입니다. 수원입니다. 요 지금 네 개 동이 크게 있죠. 여기가 영통구예요, 영통구. 여기가 네 개의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10,000명씩 들어가요. 거의 대충 10,000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건물이 네 개 외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뭐 작은 건물들이 좀 있어서 여기에 근무하는 인력들이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5만 명 정도. 그래서 여기 다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무선사도 있고요. 반도체 뺀 나머지가 거의 다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삼성전자의 뭐 딱딱한 업무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삼성전자 업무나 이런 것들은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복지나 이런 것들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영통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야구 연습하는 데도 잘 돼 있고요. 그, 이것도 있습니다. 운동하는 데죠. 이 수영장 상당히 큽니다. 수영장도 있어요. 수영장이 이게 레인이 통상 한 50m 돼요. 국제규격입니다. 이런 게 한 두 개 있고요. 이런 게 거의 요 레인
했을 때 한 10개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요거별로 하면 큰 게 2개 있고 25m짜리가 2개 정도 있고요. 아, 여기 요 건물에 있습니다. 요 건물에. 어디 있냐면 요 건물에 있습니다. 요 건물에 있어요. 요 지하에 있습니다. 여기에 뭐 헬스장도 있고요. 요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시간에 아무 때나 수영할 수 있어요. 전에는 이제 업무 시간 외에 뭐 아침 시간이라든가 9시 전이라든가 점심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저녁 시간만 됐는데 요즘은 다 가능합니다. 갑자기나 수영하고 싶다 그러면 일 보다가 이 건물에서 일 보다가 지하로 쭉 내려와서 수영해도 돼요. 그리고 요 바로 옆에 가면 사우나 있습니다. 샤워실, 사우나 다 있습니다. 건식 사우나, 습식 사우나 다 있고요. 그리고 옆에 조금 가면은 이제 헬스장도 있고요. 헬스장도 국내 거의 최대이고요. 이 수영장도 아마 최고로 아마 거의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복지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잘 돼 있고요. 옛날처럼 삼성이 어, 업무 강도가 좀 세다 그러는데 요즘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옛날 무선사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처음 스마트폰 만들 때는 어, 우리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뭐 시스템도 잘 안 돼 있고 플랫폼도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다 정비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옛날처럼 하한 어떤 업무 강도는 좀 아니고 아닙니다. 그리고요 수원이니까 이제 통근 버스들이 있는데 이 통근 버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한 50m 돼요. 이런 것들이 한 개가 아니고 2개 있습니다. 정문하고 후문에 다 있습니다. 다 갑니다.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서울 쪽에 웬만한 데는 다 가고요. 중요한 포지션, 동서남북 다 가고요. 인천 쪽도 있고, 남쪽도 있고, 뭐 분당이나 이런 쪽도 있고요. 그래서 웬만한 데는 지하철 연결되든가, 뭐 웬만한 데는 이 수시로 버스가 통근 버스, 출퇴근 버스는 당연히 있고요. 낮에도 이제 업무나 이런 것들, 또 일찍 퇴근하는 사람들 위해서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뭐 교통도 좋고요. 이게 다 이제 무료죠, 다 무료죠. 이것도 다 무료입니다. 거의 다 무료입니다. 그 업무 같은 건 자율 출근제라고 돼 있어요. 자율 출근제가 어떤 의미냐면 일주일에 40시간만 해도 돼요. 업무를. 일주일에 40시간 하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월요일 날 10시간 하고 뭐 계속 10시간 정도 하면 토요일 날 아니 토요일 날은 당연히 안 하고 금요일 날 오전 근무만 하고 퇴근해도 됩니다. 그리고 잘 출근제라는 얘기는 늦게 와서 한 12시쯤에 와서 조금 더 늦게까지 해도 됩니다. 꼭 9시까지 와라 그런 것도 없어요. 요즘은. 이제 회의나 중요한 회의 같은 거 있으면 이제 당연히 좀 맞춰야 되겠지만 중간에 옛날에는 뭐 그 전날 회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늦게 오면은 반차 내고 그랬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늦게 한 10시 정도에 와서 시간만 일주일에 40시간만 채우면 됩니다. 그 일주일 또 부지런히 금요일 날 조금 일찍 퇴근하겠다. 그러면 어, 월화수목까지 좀 업무 조금 더 한 다음에 1시간씩 더 한 다음에 어, 금요일 날 좀 일찍 나와도 됩니다. 이게 직급이 옛날에는 뭐 눈치 보고 그랬다는데 요즘 그런 거 없습니다. 신입생도 신입사원도 그렇게 나가도 돼요. 크게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요즘은. 뭐 직무 역량 강화 교육 같은 거 당연히 많아요. 뭐 기술 역량 강화도 온라인도 잘 돼 있고요. 오프라인도 계속 교육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하면은 그쪽을 가서 배울 수가 있고요.
뭐 학술 연수 뭐 당연히 있겠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당연히 이제 뭐 복장은 캐주얼 여름에 반바지 입고 가도 됩니다. 반바지도 허용했습니다. 벌써 6, 7년 전에 벌써 허용했고요. 뭐 글로벌 인재 양성해서 뭐 글로벌 인재들이 많고 수원 단지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러시아 뭐 전 세계 각국 그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렇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삼성은 뭐 글로벌이니까 전 세계에 없는 어떤 거점이 없습니다. 여기 미국에도 그 거점들 많죠. 여기 점이 하나라고 돼 있는데 뭐 지역 총괄에서부터 상당히 많습니다. 해외에 뭐 나가 있는 인력들이 상당히 많고요. 뭐 저희가 열심히 좀 하고 뭐 어학 능력이 되면은 뭐 외국 근무, 지사 근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죠. 그 전반적인 어떤 복지라든가 어떤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 좀 설명드렸어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그냥 하나로 삼성전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나눠져 있어요. 부분이라고 그래서 IM 부분, IM 부분이 IT 앤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아예 대부분 메인이 이제 무선 사업부죠. 무선 사업부 핸드폰 만드는 데죠. 스마트폰 만드는 데입니다. 그리고 뭐 5G 네트워크들 이런 것들 이제 구축해야 되니까 네트워크 사업부가 있고요. 같이 있습니다. 이게 무선 관련돼서 있고요. C 부분, 컨슈머 일렉트로닉스라고 그래서 영상 디스플레이, 뭐 TV나 뭐 이런 것들이죠. 모니터라든가 생활가전,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부분도 이거 다 저기 영통 수원에 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어, 프린팅 솔루션 여기는 벌써 지금 없죠. 딴 쪽에 이거 좀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의료기 사업부도 여기 있습니다. 옛날에 메디슨 어, 어, 삼성 메디슨이 있었죠. 그 초음파 부분과 엑스레이, 초음파, MRI도 이제 좀 하고 뭐 CT 네 개의 어떤 영상 장비 부분도 그것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인수해 갖고 의료기기 사업부 시작한 지가 벌써 10년 됐어요. 벌써. 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저기에 있어요. 수원에 있고요. 수원에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거기 있고요. 여기에 대부분 세트라고 그러죠. 세트라고 그러니까 어떤 제품 만드는 데고요. 또 DS 부분이 있습니다. DS 부분이 이 반도체 부분이에요. 메모리 사업부나 시스템 LSI. 또 하나 사업부가 또 생겼어요. 파운더리 사업부라고 또 하나 생겼죠. 파운더리 사업입니다. 요 부분은 수원에서 한 10km 정도 남쪽에 있는 기흥 동탄 쪽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 거기에 몰려져 있고요. 뭐 메인이 거기 있습니다. 삼성종합기술원이 옛날에 기흥에 있었는데 이거 수원 바로 수원 여기 옆으로 바로 우리 센터 여기 수원에 있는 단지 바로 옆에 지금 삼성종합기술원이 있습니다. 여기 한 1,500명 정도 있어요. 여기는 뭐 미래의 어떤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뭐 인공지능서부터 자율주행서부터 뭐 차세대 뭐 반도체서부터 여기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입사를 여기 삼성종합기술원으로 했기 때문에 롱텀 리서치, 그러니까 아주 뭐 10년짜리라든가 뭐 한 7년짜리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요. 이제 나머지 조금 쇼텀은 이제 DMC 연구소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 아까 이제 설명드렸듯이 여기에 이제
큰 건물이 있는 여기 수원에 있는 영통 수원에 있는 네 개의 큰 동이 있죠. 여기가 무선사고요. 여기는 뭐 DM 음, 영상 쪽 있고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가. 이 부분이 이제 기흥동탄 화성 쪽이에요. 화성이 이제 바로 옆에 수원에서 한 뭐 7, 8km, 10km 안 되는 쪽에 있습니다. 화성이 여기 건물이 세 개가 있죠. 똑같아요. 요 건물하고 요 건물하고 설계가 똑같습니다. 여기도 수영장 있고 다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는 이제 반도체 부분들. 반도체 부분이 상당히 요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 메모리도 있고, 비메모리의 그 시스템 반도체도 있고요. 파운더리라고 해서 이제 서비스하는 대만의 TSMC 모델이 거의 비슷한데, 그것 쪽 하는 쪽이 이제 새롭게 이제 등장했죠. 음, 반도체 생산은 뭐 이건 옛날 쪽 기용 쪽인데 여기 바로 옆에 요 뒤쪽에 가면은 반도체 부품 연구소로 돼 있는 바로 뒤쪽 가면 요즘 최신 공정 생산 라인이 있습니다. 요즘 생산 라인이 있고요. 음, 그래서 크게 보면은 여기 수원 근처에 이렇게 다 몰려져 있습니다. 뭐 사업 분야 아까 설명했듯이 이런 분야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점은 하만이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디오 그, 이게 한 거의 7, 8년 됐죠. 인수한 지가 거의 8년 정도 되는데 목표는 이제 인포테인먼트 차량용 뭐 텔레매틱스라든가 스피커라든가 이런데 일반 어떤 커머셜보다도 이제 차량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것들 많이 해요. 전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 쪽에도 힘을 좀 쏟고 있어요. 전기자동차가 됨으로써 이제 다양한 어떤 쪽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이제 많이 준비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부 부분이라고 돼 있죠. 부문이라고 돼 있어요. 입사하면 이제 뭐 C 부분, IM 부분, DS 부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음, 일단 들어가면 이렇게 옮기기가 좀 부서로 옮기기가 요 안에서는 괜찮은데 이 부문을 뛰어넘고 옮기기는 뭐 전략적인 어떤 거 없으면 뭐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다. 보시면 되죠. 여기 보시면 전체적인 규모를 봤을 때 매출을 좀 보면 되니까 상당히 이제 모바일 쪽 크죠. 상당히 모바일 쪽 크고 이게 분기별입니다. 이 18년이니까 조금 시간이 조금 된 거죠. 그래서 IM 부분 이제 스마트폰하고 반도체 부분, 반도체가 요새 더 높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어떤 사업군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도체가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죠. 이게 분기별이에요. 3분기, 4분기니까 1년치를 따져보면 이거보다 훨씬 많죠. 곱하기 4 하면 됩니다. 곱하기 4. 상당히 매출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사업장 보시면은 대부분 여기 몰려져 있고요. 수원, 기흥 사업장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그 설명을 좀 안 드렸던 음, 설명을 좀 안 드렸던 이 부분이 있어요. 여기 수원, 화성, 나노시티 이렇게 불러요. 단지가 워낙 크니까 여기 가면 이런 단지가 상당히 큽니다.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걸어가려면 30분 이상 걸어가야 돼요. 상당히 단지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시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지털 시티, 나노시티, 나노시티가 여기죠. 반도체 부분 쪽이죠. 또 하나는 이제 서울에 있는 우면동 아시죠? 양재 근처에 있는 우면동에 DMC 연구소가 있고요. 옛날에 수원에 있다가 이사한 지가 한 5년 됩니다. 여기 DMC 연구소. 여기에 그 삼성종합기술원은 바로 옆에 있고요.
DMC 연구소는 이제 서울에 갔습니다. 여기 한 1,000명 가까이 있죠. 소프트웨어 센터, 소프트웨어 센터, 소프트웨어 센터가 여기 있고요. 뭐 소프트웨어 센터란 다른 데도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업부에서 많이 하지만 여기는 좀 전략적인 소프트웨어, OS라든가 뭐 타이젠 같은 거 이런 것들 많이 이쪽에 합니다. 디자인 경영 센터, 디자인 제품 디자인을 할 때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고 디자인 경영 센터에는 디자인뿐만 아니고 이제 사용자 시나리오 기반으로 해서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디자이너들이란 것보다도 사용자들 전략도 세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인력들이 모여 있습니다.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품 사용 시나리오들 뭐 설정해서 이제 어떤 군들이 이쪽을 사용할지, 그다음에 어떤 뭐 디자인뿐만 아니고 전략적인 어떤 그래서 디자인 경영센터입니다. 경영센터 여기 있습니다. 다. 옛날에는 본사 우면동이라기보다도 서초 사옥 있죠. 강남에 있는 거기 있다가 이쪽으로 내려갔대. 바로 옆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음, 진행을 하죠. 뭐 아까 설명드렸던 C 부분이 있고요. 음, 의료기기 사업부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의료기기 사업부 이런 거죠. 모바일 사업부 이거 업데이트. 지금 뭐 모바일 기기나 이런 쪽에 요즘 화두가 뭐 인공지능, 그래서 모바일 기기에도 인공지능이나 쪽 IT 쪽에서는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많죠. 4차 산업 기술 구조를 보면은 AI 기반이에요. AI 기반으로 해서 ICBM이라고 IoT 크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융합을 해서 어떤 기술적 구조를 이제 형성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것 때문에 반도체도 요즘 이슈가 AI 딥러닝, 그죠? 딥러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프로세싱 할 것이냐. 그 AI 딥러닝 프로세서, 뉴럴 네트워크 뭐 프로세서. 그래서 MPU 하죠, 요즘 많이.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이 인공지능이 들어옴으로써 일단 알고리즘도 그렇고 뭐 반도체 쪽도 요새 이제 상당히 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 게임 좋아하는 학생들은 잘 아다시피 엔비디아 칩 회사가 있죠. 그래픽 카드 만드는 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쪽이 뭐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어요. 뭐 우리가 가상화폐 뭐 채굴도 있지만 채굴 때문에 또 한번 뛰었고 채굴뿐만 아니고 딥러닝을 프로세싱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래픽 카드예요. 그게 이제 시그널 프로세서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사용하죠. 그래서 그거를 쓰면 이제 엄청 뭐 아시겠지만 그래픽 카드가 파워를 무지하게 먹잖아요. 요즘 뭐 200와트, 300와트 그거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먹는데 그렇지 않고 더 효율적으로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요즘 전 세계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삼성도 삼성종합기술원에서 많이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도 인공지능을 어떻게 구현할지를 고민 많이 하고 있죠. 작동 원리 뭐 지금 작동 원리 보면은 IoT 한 5, 6년 전에 조금 붐이 있었죠.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게더링하고 그런 쪽이죠. 클라우드 요새 뭐
클라우드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요즘 꽃을 피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마존 CEO가 세계 1위 부자가 될 정도로 클라우드 부분에 또 요즘 많이 어, 클라우드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데이터만 단순히 올려주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모든 어떤 알고리즘의 프로그램도 다 올라가 있으니까 사용은 상당히 편합니다. 내가 프로그램 깔지도 않고 올라가서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면 상당히 좋죠. 그 기업들도 이쪽에 올려서 많이 하죠. 클라우드 부분. 아마존이 1위고요. 그죠? MS 같은 경우도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같은 경우는 옛날에 뭐 윈도우 팔고 오피스 팔고 그랬는데 그쪽보다는 클라우드 시장이나 그 외 나머지 기술군에 많이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부분에서 벌써 2위 쪽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게 뭐 데이터들이 뭐 SNS 데이터도 있지만 뭐 구글에서 검색 데이터라든가 요즘 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바일 데이터나 이런 것들 센서 데이터들 산업체 센서 데이터들 이런 빅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뭐 사람이 처리하기는 거의 이제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화 그죠? 인공지능이 자동화하는 어떤 딥러닝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그걸 잘 활용한다면 뭐 우리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겠죠. 유통이나 제조라든가. 제조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이런 쪽 많이 하죠. 뭐 가상현실들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작동 원리가 대충 다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되죠. IoT 부분, 클라우드 부분, 빅데이터, 인공지능 부분, 그걸 이제 최적화해서 서비스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구조들이 있어서 이런 분야가 요새 각광을 다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옛날에 1차, 2차 뭐 할 때는 육체 노동을 기계가 자동화하는 부분이라면 뭐 정보, 데이터, 추출, 데이터로부터 어떤 정보를 뽑아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들은 이제 정신 노동이라고 보면 되죠. 그 부분도 기계로 자동화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기계가 자동화한다는 얘기는 인공지능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세상은 인공지능이 다 이제 우리의 영역까지 이제 침투 많이 들어와 있죠.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인간이 또 그 인공지능보다 뛰어난 면도 좀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과 협력하는 인류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어떤 것들을 잘 활용하면은 훨씬 더 좋은 솔루션을 만들 수가 있다.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여러분의 세대는 좀 많이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AI 같은 경우는 벌써 2019년도에서 AI 포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코로나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좀 힘들었는데 2019년은 이렇게 AI 포럼을 좀 했었고요. 서초사업에서 진행했습니다. 서초사업이 이제 저기 강남에 있는 삼성 있죠. 거기서 포럼을 진행했고 세계적인 유명한 어떤 석학들을 많이 모셨습니다. 이런 쪽에 이제 뭐 세미나나 컨퍼런스를 많이 이제 뭐 진행을 했고요. 삼성 같은 경우 모든 뭐 요즘 이쪽의 분야의 어떤 사업부들이 어, 뭐 5G 당연히 요즘 뜨니까 이쪽도 지금 벌써 6G, 6 제너레이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벌써 TF 만들어서 좀 연구 진행했습니다. 벌써 대부분 10년 주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이동통신은 10년 주기로 이렇게 한 세대가 넘어가는데
벌써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00년 같은 경우는 AI 포럼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 채널 만들어서 그렇게 이틀 동안 진행했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있어요. 유수야 벤지오, 이거 캐나다의 교수인데 어, 딥러닝 인공지능 쪽에서는 음, 넘버 원, 투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거죠. 유수야 벤지오, 얀 루쿤 여기도 3인방 중에 한 명입니다. 일단 설명을 좀 드릴 텐데 벤지오, 얀 루쿤, 힐튼 교수가 또 캐나다 교수가 있는데 그 세 명이 전 세계의 어떤 딥러닝의 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벌써 그 두 분이 와서 관련된 발표를 했었고요. 강인엽 사장 여기 계시네요. 여기 시스템에라스의 수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IT 쪽에 어떤 알고리즘의 이런 것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부분, 그죠? 반도체 부분이 계속 이제 상승할 거다. NPU라고 해서 이제 뉴럴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인공지능을 이제 구현하는 그죠? 딥러닝 프로세싱 하는 구현하는 쪽이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픽 카드로 많이 하는데 그게 워낙 파워를 많이 먹어요. 워낙 많이 먹어서 어, 인공지능을 처리하는 어떤 반도체로서 뭐 프로세서 아키텍처로서는 합당하지 않아요. 지금은 성능 때문에 그거 쓰고 있는데 조금 더 개선할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많이 연구하고 있고요.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뭐 인공지능 반도체는 뭐 스마트폰서부터 자율주행차, 뭐 헬스케어 안 들어가는 데가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시장은 앞으로 상당히 더 발전해 나갈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 부분은 벌써 연구소나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우리가 진행하고 있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여기 캐나다의 이쪽 특히 이제 이따 저 설명을 조금 드릴 것 같은데 그 캐나다 쪽에서 뭐 딥러닝 쪽에 석학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동부 쪽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요거 이쪽에 또 연구소도 세우고요. 몬트리올, 토론토가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캐나다 유학 같은 것도 많이 요즘 고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쪽이 옛날부터 아주 전통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교수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에 특히 전 세계적으로 AI 관련돼서 지금 연구소라든가 뭐 콜라보레이션 하는 부분들 액티비티가 상당히 많죠 요즘.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초창기라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쭉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서도 AI 연구소, 뭐 AI 대학원 막 설립하고 학교마다 특성화 만들고 지금 그렇죠. 지원금이 올해부터 막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인공지능 쪽은 전 분야에 지금 확대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알고리즘이나 뭐 그거를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알고리즘도 있지만 이제 반도체 부분도 아까 얘기했듯이 반도체 부분이 NPU라고 그랬죠. 뉴럴 프로세스 유닛인데 앞으로 뭐
30년까지 10배 이상 늘어날 거다. 그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진정한 MPU가 아직까지 개발이 안 돼 있어요. 아키텍처도 달라야 되겠고 소자 부분도 약간 또 어, 음, 새로운 어떤 소자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2012년부터 시작을 했다가 아까 얘기했던 벤저 교수 있죠? 로쿤 교수 뭐 뉴로모픽이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도 아마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기술원 쪽에서 삼성종합기술원이죠. 이쪽에서 선행 연구니까 아, 조금 하고 있고 반도체 시스템 에너지나 이런 쪽도 지금 선행 연구를 좀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아요. MPU라고 해서 이제 우리 프로세서 뭐 탑재돼 있는데 진정한 NPU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 엑시노스 9이라고 있죠. 스마트폰 우리가 스마트폰의 AP라고 그러죠. 삼성 자체적으로 개발한 건데 여기에도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CPU도 있고 뭐 GPU도 있고 DSP, NPU, MPU도 하나의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건 넘어갈게요. 자율주행도 당연히 뭐 아까도 얘기했던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뭐 CES 2020, 2021 뭐 이런 식으로 CES라고 하는 게 이제 전 세계의 이제 전자나 특히 전자 쪽이 음, 제품 소개 발표하는 쪽 얘기죠. 어떻게 보면 가전 쪽이죠. 가전이라기보다도 어떤 디지털 모바일 쪽은 딴 데서 오고 이쪽은 이런 쪽은 지금 전기 자동차라든가 자율주행차가 벌써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옛날에는 없었는데 이제 시대에 맞게끔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전반적인 우리가 뭐 연구라든가 전반적인 동향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 동향을 좀 듣고 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삼성에 들어오면은 어떤 일을 하나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할게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점은 뭐 이런 거예요. 중소기업은 뭐 들어가면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그래서 내 전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대기업 같은 경우는 쭉 살려줍니다. 계속 그거 해요. 10년, 20년 쭉 그거에서 그쪽의 전문가가 될 수 있게끔 합니다. 근데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거긴 리소스가 적기 때문에 다양하게 좀 넓게 좀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나름 쭉 한쪽으로 전공을 살려서 쭉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되죠. 이직군이라고 하는 거 연구 개발직인데 이제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하드웨어 쪽. 여기 뭐 기계 관련된 거, 회로 개발하는 거, 재료 개발, 뭐 광학 관련된 거, 공정 개발 이런 쪽으로 쭉 엔지니어로서의 직군이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건 이제 하드웨어 위주라고 보시면 되죠. 소프트웨어 쪽 직군이 이제 생긴 지가 꽤 됐는데 어, 소프트웨어도 이제 다양한 또뭐 기능을 하니까 뭐 시스템 개발에 앱 개발할 수도 플랫폼 개발할 수도 있고요. 솔루션 개발할 수도 있고 뭐 소프트웨어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죠. 스마트폰에도 들어가 있고 가전 뭐 TV 뭐 의료기기 쪽도 있고요. 모바일 쪽도 있고 상당히 많죠.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할 수 있는 SG군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나는 이 직군으로 계속 갈 거다. SG군으로 갈 거다. 이런 것들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M직군도 있어요.
영업 마케팅 쪽이죠. 엔지니어라기보다도 이제 뭐 해외 마케팅이라든가 영업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상품 기획이라든가 이런 쪽 하는 또 직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직군이 정해지면은 이제 계속 그쪽 업무를 맡게끔 돼 있어요. 맡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영업 마케팅 쪽 있고요. 지직군이라고 있어요. 지직군이라는 게 이제 뭐 인사, 구매, 재무 그 외에 이제 서포트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죠. 경영 지원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디자인 직군도 따로 있습니다. 디자인 직군. 그래서 제품 디자인 한다든가 GUI, 뭐 인터페이스, UX, UI 디자인하는 또 친구들이 있고요. 뭐 그래픽 디자인 이런 어떤 디자인 경영 센터에 근무하는 어떤 디자인 플러스 사용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제 여기라고 보시면 되죠. D직군. 그 T직군 같은 경우는 또 생산 라인에서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뭐 제품 품질 관리 이런 쪽도 있습니다. 이런 쪽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오랫동안 경험을 하면은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이런 분들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다이렉트로 어, 생산성 향상에는 아주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기술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직군을 좀 소개를 좀 드렸는데 그럼 직군별로 어, 전공들이 있을 텐데 그죠? 전공이 있겠죠. 그 전공들을 이제 전공들이 있을 텐데 이직군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재료, 화학, 뭐 공대 쪽이 대부분이고요. 그죠?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S직군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또 S직군이야 뭐 여기 있는 엔지니어들도 있지만 뭐 전산 관련된 여기 있는 분들이 또 이쪽으로 옮겨서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쪽은 소프트웨어 쪽은 문이 좀 열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어떤 백그라운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코딩 실력을 가지면 이쪽을 또 들어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F직군, 뭐 설비 엔지니어 쪽, P직군 여기 과목들이 좀 있죠. 이렇게 M직군은 전공 무관이죠. 엔지니어들이 여기서 개발하다가 M직군으로 가는 경우도 좀 있어요. 이쪽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마케팅 할 때 기술을 모르면 마케팅 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서 많이 이제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쪽도. 그다음에 환경안전 지직군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들어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입사를 하면은 이런 부분 업무를 막 맡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사업부마다 이런 게 다 있죠. 그죠? 스마트폰 만드는 무선 사업부라든가 뭐 가전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뭐 TV 만드는 곳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이런 직군들이 다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의 제품들을 전기전자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업부에 무관한 모든 사업부에 다 해당되는 거죠. 어느 사업부로 가든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직군들을 여러분들 또 관심 있게 보시면은 내가 전공이 이건데 어느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겠구나. 를 조금 판단하기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이게 이쪽에서 일하다가 나는 손 들고 나 이쪽에서 좀 일하고 싶다 하면은 또 받아주는 경우도 많아요. 많아요. 나는 엔지니어로서 연구 개발을 했는데 나는 인사팀에 좀 가서 일하고 싶다. 그러면 그쪽에서 받아주면 그쪽으로 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연구 개발하다가 그쪽으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마케팅 부분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뭐 그쪽으로 방향이 틀어져서 전공이 정해졌다고 해도 그 중간에
뭐 조금 면담을 통해서 그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딱 정해졌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적성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이것도 한번 볼게요. 특히 R&D나 이런 쪽에 관심 있는 학생도 있을 테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삼성 종합기술원은 중장기 기술을 개발하는 쪽이에요. 뭐 거의 10년 오랫동안 뭐 개발을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신기술 같은 거.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조금 많이 또 개발해야 될 부분, 뭐 배터리라든가 그다음에 특수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쪽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통해서 바로바로 이제 비즈니스에 연결이 안 되지만 꼭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삼성종합기술이 많이 합니다. 한 1,500명 정도 있습니다. 이쪽에 연구 개발. 이쪽은 뭐 학력이 상당히 높죠. 다 박사급, 석사급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조금 연구소라고 하는 이 연구소는 여기는 한 10년짜리 뭐 프로젝트를 한다. 치면 여기는 뭐 3에서 5년짜리 프로젝트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DMC 연구소라고 그러죠. DMC 연구소가 메인 소프트웨어 센터 반도체 연구소들이 있는데 요거는 여기서 개발한 것들이 상품화하는 쪽이죠. 상품 바로바로 하는 쪽이라기보다도 사업부 쪽에서도 개발팀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연구개발팀이 있다고 여기는 뭐 2년 정도 바로 해서 바로 상품화 가능하게끔 하는 쪽이고요. 여기는 이제 한 5년 정도 약간 롱텀이죠. 그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종합기술원은 벌써 87년에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의 어떤 IT 쪽 부분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메카트로닉스에 관련된 신소재에 관련된 것도 있고요. 이쪽을 많이 하고 수원에 있습니다. 옛날에 저기 그 기흥에 있다가 수원으로 왔습니다. R&D 센터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연구소인데 기술원에서 10년이라면 여긴 뭐 맥스 5년 정도. 그래서 이걸 개발해서 바로 상품화에 적용될 수 있게끔 그런 쪽이고요. 여기는 옛날에 DMC 연구소 같은 경우는 수원에 있었는데 우면동으로 간 지가 거의 5년 됩니다. 그래서 수원의 우면동에 R&D 캠퍼스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있죠. 우면동 가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잘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DMC 연구소 디지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니까 우리 제품군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연구를 많이 하죠. 5G나 이런 것들도 여기서 하고요. 모바일, 디지털, 뭐 TV, 생활가전 관련된 것들 여기서 다 합니다. 소프트웨어 센터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모아놨어요, 여기도. 뭐 타이젠, 보안 솔루션. 이제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쓰여지는 어떤 소프트웨어들, 뭐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쪽은 여기서 이제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디자인 교육센터도 여기 있습니다. 반도체 연구소는 이제 화성, 동탄에 이쪽에 있고요. 여기는 이제 뭐 반도체 연구소, 뭐 메모리 부분, 모바일 부분 이런 쪽에서 뭐 개발 연구 쪽이라고 보시면 되죠.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요거는 이제 뭐 무선사, 그죠? 수원에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화성에 있는 연구소들. 아까 얘기했던 뭐 R&D 센터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죠? 크게 보면은 부분이 있죠. 여기는 세트 만드는 부분, 제품 만드는 부분. 여기는 부품 연구소라고 하는데 반도체 어떤 부품이죠. 이 부품을 모아서 이제 세트를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나눠져 있죠. 여기 제품군들 보시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 설명드렸던 것들이 대부분 이제 제품군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부분도 한번 말씀. 요새 반도체가
또 인공지능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곽강을 받고 있어요. 갑자기 더 클 것 같습니다.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요. 이익률도 어마어마하죠. 삼성이 있는데 이제 좀 뭐 미국에서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제품의 키라고 보면 되죠. 활성화가 더 됐어요. 인공지능들 때문에도 그렇고 IoT 때문에도 그렇고 대부분 모바일화되고 소형화되니까 반도체 또 요즘 또 기능들이 또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기능을 다 반도체로 다 구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크게 또 재편이 됐어요. 뭐 원래 인텔이라는 데가 반도체의 어떤 압도적인 선도 1위였는데 그것도 지금 흔들리고 있죠. 삼성이 1위가 됐다가 좀 바뀌고 그다음에 공정 개발이 늦어져서 지금 뭐 인텔이 자기의 CPU를 뭐 다른 데다 맡기니 많이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쪽은 앞으로 몇 년간 상당히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도 많이 변화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옛날에 작은 어떤 반도체 회사인데 전 세계 글로벌리 많이 지금 거의 탑 클래스에 올라와 있습니다. 벌써 매출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그리고 M&A도 요새 많이 해요. 자, 그거 반도체 관련돼서 여러분들도 많이 음,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반도체 부분이 뭐 전자 쪽이라든가 이런 쪽만 가는 게 아니고 여기도 워낙 크니까 모든 업무, 모든 분야가 다 들어가요. 소프트웨어도 많이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뭐 공정 관련된 거니까 화학이라든가 그 외에 전과 모든 과들이 다 필요로 하는 데입니다. 또 그래서 뭐 한동안 일본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뭐 포토레지스터, 브라쏘 막 얘기 있었잖아요. 이것도 이제 일본 제품들을 이제 사용했는데 뭐 일단 여기는 공정이니까 그런 하나하나의 어떤 물질들을 바꾸면은 공정 파라미터를 또 다시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귀찮으니까 그냥 계속 썼는데 품질도 좋고 가격도 괜찮고 그래서 썼는데 그쪽에서 안 준다 그러니까 이번에 다 웬만한 것들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일본 제품들이 아마 못 들어올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많이 바꿨습니다. 한국에 있는 업체들도 좀 바꾸고 그래서 한 번 공정이 픽스가 세팅이 되면은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걸 또 다시 세우고 다시 파라미터 세팅하고 그럼 시간도 걸리고 그게 돈이니까. 그래서 일본 쪽이 좀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포토레지스터, 브라스도 국산화 많이 했습니다. 포토레지스터는 뭐 반도체 만들 때 여기 쓰는 어떤 회로 만들 때 쓰는 어떤 포토 마스크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에칭 가스 같은 경우는 여기 뭐그 불순물을 없앤다든가 아니면 요 식각을 한다든가 할 때도 쓰는 거고요. 그래서 반도체 만들 때 필요한 어떤 머테리얼들이죠. 반도체 부분들 뭐 이거 옛날 잘 아실 거고요. 여기 엑시노스라고 하는 어떤 모바일 프로세서, 모바일 AP라고 그럽니다. AP. 여기에 웬만한 것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CPU 우리가 인텔 CPU잖아. 그런 작은 것들이 또 들어가 있고요. 그래픽 담당하는 GPU라고 하고 있어요. GPU가 우리 게임할 때 GPU 많이 하잖아요. 그 기능을 하는 것도 여기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통신해야 되잖아요. 5G, LTE 통신하는 부분도 여기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와이파이 관련된 것도 여기 들어가 있고. 카메라 프로세싱 하는 부분도 여기 들어가 있고. 오디오 부분, 뭐 디스플레이 하는 부분, AI 프로세싱 하는 부분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시노스나 뭐 인텔이 아닌 애플에서도 이런 거 만들죠. 애플 관련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퀄콤의
퀄콤의 스냅드래곤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런 한 세네 개 정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웬만한 것들 기능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보면은 뭐 따로따로 CPU 따로 프로세서 따로 끼고 GPU 그래픽 카드 따로 끼고 막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능은 그게 이제 워낙 좋으니까 크니까 파워도 많이 먹고 그렇지만 모바일 쪽에서는 이제 파워도 적 배터리 구동이니까 성능은 좀 떨어지죠. 그렇지만 여기다 다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카메라 이미지 처리 장치도 여기 ISP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거 대단한 어떻게 보면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이게 시스템 반도체 중에 꽃이죠, 꽃.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그래서 DS 부분, 그죠? 반도체 부분의 어떤 사업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아까는 세트 쪽에 뭐 무선사나 뭐 그다음에 생활 가전이라든가 이런 쪽 많이 소개드렸는데 이쪽 반도체 부분 사업부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드릴게요. 메모리 만드는 D램 뭐 이런 것도 있죠. 메모리 사업부가 있고요. 시스템 LSI 사업부, 그러니까 DS 부분, DS 부분이라고 돼 있죠. 이건 이제 뭐 제품이라기보다도 반도체 만드는 부분 안에 이런 사업부들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메모리 사업부 있고요. 시스템 LSI 사업부가 있고요. 파운더리 사업부가 생긴 지가 한 5년 됩니다. 여기도 요즘 새로 신 사업인데 상당히 요즘 각광을 받고 있죠. 이렇게 세 개의 사업부가 있다. 연구소는 이거의 공통이니까 사업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반도체들이 전공 아니면은 뭐좀 생소해요.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가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반도체 관련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뜹니다. 근데 잘 모르면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거를 정리를 한번 5분, 10분 동안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상당히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반도체 시장이 워낙 커요. 지금 뭐 549조 뭐 돼 있는데 지금 22년 지금 계속 가파르게 지금 인공지능 때문에 또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 지금 단일 제품 시장에서는 이게 제일 클 겁니다. 반도체 시장이. 500 거의 550조 정도의 전체 시장을 이제 갖고 있는데 보시면은 인텔이 항상 1위였어요. 인텔이는 삼성전자가 이제 그 따라가고 있는데 한번 이게 바뀌었어요. 순서가 2017년 좀 떨어졌다가 18년까지 있다가 좀 바뀌었는데 삼성이 매출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아마 인텔이 조금 요즘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반도체 반도체 회사들이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고 비즈니스가 조금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삼성 반도체라는 게 설계 부분도 있고 그 설계했던 걸 갖다 직접 생산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죠? 그 파운드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달라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삼성, 인텔, SK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설계도 하고 직접 생산도 합니다. 직접 생산도 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여기 뭐 삼성이라든가 인텔이라든가 조금 실제적으로 라인이 있어요. 반도체를 직접 찍어내는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 있고요. TSMC, 뭐 SK 좀 종류는 다른데
AMD라고 또 프로세서 만드는 게 있죠. 뭐 엔비디아, 애플, 퀄컴 세계적으로 유명한 반도체 회사입니다. 여기는 생산 라인이 없어요. SK는 뭐 설계도 하고 비메모리 위주니까 이거 조금 여긴 생산 라인이 있죠. TSMC는 자기 설계는 안 해요. 외부에 있는 설계되어 있는 것들을 찍어주기만 합니다. 이거 대만 회사죠. 요새 여기가 잘 나갑니다. 왜냐면 공정이 좋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설계도 하고 제품도 만들고 제품도 만들 직접 찍어서 제품을 자기가 자체적으로 삼성 브랜드를 갖고 램 같은 경우는 삼성 브랜드가 있잖아요. 직접 찍어서 판매하는 쪽도 있고 근데 설계도 하고 그리고 외부에서 용역을 받아서 뭐 그래서 애플에 그 들어가 있는 칩들을 설계를 여기서 하지만 여긴 찍는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은 없어요. 그 삼성에다 맡기죠. 그런 어떤 파운드리 서비스로 혹은 세 개를 다 갖고 있는 데는 삼성밖에 없습니다. 메모리도 있고요. 메모리 말고도 시스템 LSI라고 하는 쪽에서는 프로세서 AP도 있죠. 그러니까 모든 분야, 모든 제품을 다 갖고 있는 데는 삼성밖에 없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메모리는 거의 이제 메모리도 있긴 있는데 상당히 적고 여기하고 비슷해요. 삼성하고 설계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시스템 NSI 같은 형태의 어떤 CPU 만드니까 프로세서 만드니까 반도체도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비메모리와 메모리가 있는데 메모리도 일부 하고 그래서 거의 비슷한데 공정 저거는 안 하죠. 외부에 있는 용역 받아서 생산해 주는 거는 여기는 안 합니다. 여기는 그것까지 다 하죠. TSMC가 잘 나가고 있는데 자기 제품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팍스콘 같이 외부에서 용역 받아서 찍어주는 것들이죠. TSMC 요새 나머지 뭐 애플, 퀄컴 이런 쪽은 없어요. 생산 라인이. 이걸 다 설계해서 삼성 아니면은 TSMC에다 맡깁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나 뉴스 보면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관계를 모르면은 잘 몰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메모리, 비메모리 이건 삼성 이름으로 갖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두 개 다 하고 또 하나의 파운더리 위탁 생산이죠. 위탁 생산. 이것도 하고 제품도 만들고 위탁 생산도 하고 제품 중에서도 메모리와 비메모리 다 하는 데는 전 세계적으로 삼성밖에 없다. 거의 이 정도의 규모를 갖고 하는 데는. 여기 DS 사업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을 하죠. 그죠? 이 부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메모리 사업부가 아까 얘기했듯이 메모리 사업부, 시스템 LSI, 그다음에 파운드리 사업부 세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메모리는 이제 램이나 이런 것들 이제 자체 개발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데죠. 예? 제품을 만들어 파는 데고 빔 메모리 쪽에서는 우리 엑시노스나 이런 것들 또 제품을 만들어서 팔죠. 이렇게. 네, 파운더리 사업부는
자체 생산은 자체 어떤 제품을 만들진 않지만 외부에 있는 퀄컴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뭐 엔비디아 이런 것들은 자기 자체 라인이 없기 때문에 생산 라인이 없기 때문에 삼성에 위탁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탁 생산을 하기 위해서 공정을 계속 개발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TSMC하고 요즘 경쟁이 붙어 있는 데가 이 부분입니다. 여기 파운드리. TSMC는 옛날부터 이것만 했어요. 자기 제품은 없습니다. 이것만 했기 때문에 뭐 퀄컴 같은 경우는 어느 때는 삼성이 와서 위탁 생산하고 어느 때는 TSMC 가서 위탁 생산하고 왔다 갔다 해요. 애플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음,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 사업부는 지속적인 어떤 공정 개발을 해야 됩니다. 지속적인 공정 개발을 해야 되고 그래서 TSMC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TSMC 경쟁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파운드리 사업 부분입니다. 다른 데는 거긴 제품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쪽 그 공정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양의 투자가 필요해요. 투자가 필요합니다. 공정 개발을 위한 어떤 투자가 상당히 필요해요. 이게 수십조씩 들어가요. 그래서 한번 해놓으면은 뭐 그래서 다른 진입장병이 워낙 높기 때문에 투자 비용이 뭐 몇천억도 아니고 몇 억도 아니고 수십조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이제 못 따라와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쪽 부분은 압도적인 물량 투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도 열심히 이제 이쪽을 따라하려고 했는데 지금 뭐 잘 안 되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돈만 들어간다고 해서 생산이 되는 어떤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도 뭐 반도체 굴기 뭐 해갖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잘 안 되죠. 그리고 또 미국이 또 뭐 제재 조치 해갖고 반도체가 많이 이제 거의 몰락 위기에 들어가 있죠. 이 반도체라는 게 의미는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전략 기술이기 때문에 중국이 많이 이제 따라오려고 막 하는데 이게 만만치 않죠. 돈을 뭐 천문학적인 숫자로 투입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메모리 사업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됐죠. 거기는 이제 메모리 쪽은 뭐 압도적으로 항상 1위니까 삼성이 그 제품 만드는 거죠. 램이나 뭐 SSD 같은 부분, 랜드 프레시 같은 거 만드는 부분인데 여기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분야, 거의 모든 분야에 직군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 전기전자뿐만 아니고 뭐 재료학, 물리학, 뭐 재료 쪽 화공, 기계, 뭐 그렇게 이제 영업 마케팅도 여기도 영업 마케팅이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 반도체 부분에도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필요해요. 소프트웨어 인력도 여기 많이 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분야가 여기 메모리 사업부터 필요하다. 반도체는 일부 특별한 과들이 필요하다. 저기 많이 뽑겠지만 그것뿐만 아니고 다양한 과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시스템이나 사이는 뭐 비메모리 반도체 할 때 쓰는 얘기고요. 여기가 이제 뭐 요즘은 이제 많이 다양한 어떤 음,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가 필요하죠. AI 쪽이라든가 뭐 엑시노스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엑시노스 같은. 마찬가지도 여기도 다양한 분야들이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쪽도 많이 필요해요. 파운드리 사업부가 2017년도 5월에 생겼어요. 얼마 안 됐죠. 그죠? 4년 정도 돼 있었고. 이쪽은 제품 만드는 데가 아니고, 그러니까 자체 제품 만드는 데가 아니고, 외부에 있는 업체들
설계되어 있는 반도체를 여기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설계만 하는 쪽은 팹리스라고 그래요. 팹리스, 패브리케이션입니다. 패브리케이션을 안 하는 어떤 업체를 팹리스 하고요. 그 설계를 안 하고 그냥 그 설계된 걸 받아서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데가 파운더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파운더리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어, 위탁 생산이라고 보시면 되죠. 위탁 생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요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뜨고 있어요. 인텔 같은 경우는 공정 개발을 좀 게을리 늦게 해갖고 공정이 별로 안 좋으니까 자기 설계된 것들을 다른 쪽에다 맡겨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정 개발이 상당히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인텔조차도 이제는 이게 만만치가 않죠. 옛날에 압도적인 이지였었는데 파운드리 사업부 지금 TSMC가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쪽 부분만 파운드리 위탁 생산 부분만 이거 오랫동안 했어요. 이것만 했어요. 여기 TSMC가. 삼성이 이제 후발주자인데 한 20% 들어가 있는데 아마 이거 갖다가 몇 년 안에 1위로 한번 치고 올라가겠다 하는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는 오랫동안 위탁 생산만 했기 때문에 노하우가 나름 많아요. 파운드리 사업부 쪽은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파운드리 사업부 홍보도 많이 하고 사람도 많이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유명한 어떤 분야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도 똑같이 이런 분야가 전과가 다 필요합니다. 사실. 뭐 반도체 연구하는 데죠. R&D니까. 뭐 이런 것들만 다 같이 동탄 기흥, 화성 쪽에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삼성 세마이컨덕터 스토리 쪽에 가면은 소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나름대로 소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반도체 산업은 전자전기 유물이 아니다. 어, 만든다. 제품을 주문받아서 그대로 만든다. 또 나름대로 또 설계도 하고 그런다. 그런 의미죠. 자, 2000년도 이제 신입 채용이에요. 그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로 모여서 시험을 못 보니까 온라인을 시험을 봤어요. 그 시스템을 다 배송을 해서 카메라나 여러 가지 것들 다 배송해서 그걸 가지고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재작년이죠. 재작년에도. 하반기에 어떤 신입 채용을 했었고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신입 공채가 이제 3월 하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직무 적합성 평가를 많이 하죠. 이런 경우도 있고 경력 채용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수시 채용이에요. 여기는 수시 채용이랍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뭐 이런 쪽에 있다 그러면은 나도 이제 회사에 있을 때 채용을 위해서 면접을 많이 봤죠.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학위를 하고 있다라든가 그러면은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면접 일자를 잡아요. 그러면 뭐 코로나 시대가 아니었어도 그때는 이제 음, 온라인으로 거기서 한 1시간 정도 잡아서 자기 했던 내용들을 발표를 해요. 발표를 한 다음에 질문도 하고 그래서 괜찮다. 뭐 기술적인 측면이 뭐 우리하고 잘 맞고 뭐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인사 쪽에 넘기죠. 그럼 인사 쪽이 그걸 다 모아서 그죠?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미국이나 해외를 가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합격된 대학 합격된 학생들을 다 인사 면접을 합니다. 임원 면접도 해서
거기서 합격이 되면은 뭐 대부분 다 1년 전인가 뭐 1년 전이나 뭐 2년 1년 전에 대부분 보죠, 시험을. 그래서 합격이 되면은 어, 학업을 마치면 바로 들어오면 됩니다. 미리미리 이제 시험을 보죠. 바로 보는 게 아니고 뭐 2년 전에 볼 수도 있고 1년 전에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와서 어떻게 보면 이게 뭐 프로세스 측면에서 이게 또, 더 편할 수가 있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채용 설명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죠. 그래서 한번 사이트 가면은 이렇게 좀 다 돼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일정이나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어요. 자, 뭐 세계적으로 요즘 4차 산업 때문에 변화되는 게 상당히 많겠죠. R&D의 어떤 패러다임도 변화가 있고 연구소 같은 경우도 이제 옛날엔 자체 개발해서 그걸 갖다가 제품에 적용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뭐 미국 스타일, 선진국 스타일은 구글 같은 경우는 자기 그 연구소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M&A를 통해서 음, 잘 나가고 있는 스타트업, 벤처들을 그냥 사버리죠. 사서 거기 있는 인력들도 입사를 시켜서 같이 하고 있죠. 인공지능 뭐 딥마인드도 마찬가지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자기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하는 게 없습니다. 다 사버려요.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뭐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뭐 한국도 아마 트렌드가 그쪽으로 가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인하우스 R&D라기보다도 인하우스 R&D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R&D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연구소 만들어서. 그러지 않고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간다. 그렇게 아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일부 그렇게 많이 또 진행이 됐어요. M&A 같은 경우는 우리 문화에서 잘 안 맞긴 하는데, 많은 부분이 우리 그 M&A 드는 회사들 좀 있죠. 아까 얘기했던 하만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신입생 잘 안 뽑죠. 카톡 뭐 카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 외부로 창업을 해서 괜찮은 어떤 아이템들이 좀 있다 그러면 그 전체 팀을 다 입사를 시켜버려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자기네들 플랫폼이 있으니까 서비스 플랫폼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 맞는 서비스들을 거다가 다 서비스를 실행을 시켜버리죠. 그 인력들을 다 회사도 사지만 인력들도 다 입사를 시켜서 그게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쪽의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와서 가르치고 뭐 그럴 필요 없이 그런 사람들 뽑아서 한다. 소프트웨어 쪽은 오히려 그게 더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이 워낙 크니까 C랩이라고 크리에이티브 랩이라고 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음, 그 C랩 같은 경우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괜찮은 아이템이 선정이 되면은 이제 그 선정된 걸 가지고 음, 아이템을 가지고 인력들을 모아요. 공고를 하면은 나는 그 영역에 대해서 조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모아서 한 7, 8명으로 해갖고 팀을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 업무에서 다 빠지고요.
1년 동안은 업무를 안 해도 돼요. 그 연구 개발을 하고, 이거 사내 벤처라고 보시면 되죠. 사내 벤처니까 그 사내 벤처를 통해서 그 룸도 만들어주고 1년 동안 벤처처럼 열심히 해서 최종 결과물을 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C랩이고요.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우면동 거기 우면동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수원에 있었는데 지금 수원에도 있고 우면동에 있고 서울대학교 안에도 이런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C랩 할 수 있는 데가 삼성 인력들을 뽑아서 그래서 거기서 괜찮다 그러면은 스핀오프 해갖고 나갈 수도 있어요. 외부로 나가서 한 3년 동안 한번 해보겠다. 그런데 이제 퇴사잖아요, 퇴사. 퇴사가 아니고 다시 3년 뒤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C랩이 돼 있고요. 그래서 2017년, 18년, 19년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육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C랩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만들어서 뭐 7, 8명이 시작했는데 3명은 또 나가고 C랩 했다 1년 동안 했다가 다시 업무 복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랩도 지금 활성화가 돼 있고요. 뭐 다양하게 조금 플렉서블하게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오늘 장시간 동안 삼성 관련돼서 직무 역량 관련돼서 교육 좀 드렸고요. 뭐 동향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성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옛날 이미지들이 많아요. 특히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거. 요즘 최신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옛날처럼 뭐 업무 강도가 너무 힘들어 갖고 근무 못할 정도는 지금 아니다. 상당히 좀 자유롭게 좀 돼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미있게 업무할 수 있을 환경들은 다 돼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오늘 이걸로 마치고요. 뭐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자,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 좀 올려주세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시니까요. 김용환 교수님한테 한번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 아세안 해외 취업에 대해서 강의가 있을 겁니다. 예, 이렇게 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드림패스에 자기소개서 여러분 5월 31일까지 작성해서 추가로 업데이트 하시면 되고요. 뭐 이 클래스에 제출하시고 이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강의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가세요.